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차가운 가을밤이었습니다. 흉년이 겹친지라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몹시도 팍팍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고단하고 비루한 목숨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개똥이었답니다.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한양거리를 떠도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마치 옹골찬 돌덩이처럼 단단한 정의감과 타고난 장사의 완력을 지닌 젊은이였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끊긴 궁궐의 후미진 담장 아래 개똥이 웅크리고 앉아 언 손을 호호 불어녹이는 중, 짝. 아따, 서리 맞은 땅바닥이 돌덩이만큼이나 차구먼. 오늘은 달뼈다귀 하나도 못 얻었으니 이대로 자면 배 속의 천둥 소리가 날이 샐 때까지 멈추지 않겠네. 에이, 빌어먹을 팔자. 짝, 짝 하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매질 소리. 이어서 흐읍, 아 하는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여인의 처절한 신음이 들려옵니다. 헛, 저 소리는 궁 안에서 나는 소린데 사람이 맞아서 저리 처절한 신음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매질 소리가 잠시 멈추고 날카로운 상궁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내 인연 소아, 내년이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저작거리에서 헛된 소문을 흘렸단 말이렸다. 당장 고해라. 네 명을 받아 그리하였느냐. 마마님 소인은 결단코 그러한 적이 없사옵니다. 소임을 다하였을 뿐이온데 어찌 이런 누명을 씌우시나이까. 소녀, 가슴이 찢어지게 억울하옵니다. 감히 억울해. 이 천한 것이 어디다 대고. 내년의 아비가 역적의 잔당이니 내년도 역심을 품었을 터. 전년을 내일 아침까지 이 담장 밑에 묶어두고 물 한 모금 밥 한 톨 주지 말라? 당장 끌어내라. 다시 매질 소리가 더욱 강하게 울린다.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 곧 궁녀소화가 담장 쪽, 개똥이 앉은 곳 바로 반대편에 묶이는 소리가 납니다. 매질로 인해 살이 찢어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저 악독한 년 같으니라고. 지위가 높다고 저리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다룬단 말인가. 어린 궁녀의 목소리가 피를 토하는 듯 처절하구먼. 아, 나라실이라 어찌할 수 없으니 이 개똥이 속만 바싹 타들어갑니다. 박상궁이 호위들을 데리고 멀어지는 발소리. 궁궐 안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저기 궁녀 나리 괜찮으신가요? 뉘신지 뉘시오. 누추한 거지올시다. 담장 밑에 숨어 있다가 나리의 딱한 사정을 엿들었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텐데 이 추운 밤을 어찌 나시려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몸이 상하진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소인은 몸뚱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사오나 이 억울함이 하늘에 닿지 않으니 그것이 한입니다. 매질의 신발도 찢어지고 목은 타들어가 불을 머금은 듯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 이 집시는 내일 아침 내 발을 지켜줄 전부인데 이 물은 사흘은 버틸 수 있는 내 마지막 식수인데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다. 잠깐만 기다리시구려. 개똥은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가엾은 궁녀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뒤져 가장 깨끗한 상태로 아껴두었던 낡은 집신 한 켤레와 식수로 아껴 마시던 깨끗한 물이 담긴 표주박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개똥에게 있어 내일의 생존을 위한 전부나 마찬가지였지요. 두 사람은 얇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숨결만이 닿을 듯한 지척에 있었습니다. 이 지엄한 궁궐에서 천한거지와 궁녀가 물건을 나눈다는 것은 목숨을 건 금단의 행위였답니다. 개똥이 담장의 작은 틈새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밀어넣는 소리. 집신이 바닥에 닿는 소리. 나리, 이 집신을 부서진 신발 대신 신으시고 이 물로 목이라도 축이시오. 비록 누추한 것들이지만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시기를 바라오. 집신물 뉘신지 모르나 이런 지경에 처한 소인에게 이렇듯 귀한 것을 눈물이 나서 고개도 들 수가 없사옵니다. 누추하다 하시나 이 물 한 모금은 소인의 목숨을 살린 것이며 이 집신은 소인의 발을 감싸준 하늘의 은혜와 같습니다. 처와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라니요. 나리의 억울함이 풀리고 몸이 쾌차하시길 바랄 뿐이요. 이제 날이 셀 것이니 소인은 이만 가보아야겠소. 부디 강건하시기를. 개똥이 조용히 자리를 뜨는 발소리. 궁녀소화가 집신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는 흐느낌 소리, 이 낡은 집신 한 켤레와 깨끗한 물 한 병은 훗날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작은 씨앗이었답니다. 궁녀소화는 그날 밤 집신을 품에 안고 이를 악물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아침의 궁궐 풍경 소리. 박상궁이 노발대발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어찌 된 일이냐? 어젯밤 그년을 그리 때려 묶어두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집신을 신고 물통까지 옆에 있었다는 것이냐? 네 짓거리냐? 감히 이 궁궐에 발도 못 들일 천한 것의 짓이 분명하다. 마마님 밤새 인 적이 없었사온데 아마도 궁궐 담장 밖 저작거리의 거짓패들의 소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 감히 거짓 따위가 4명이 떨어진 죄인에게 연민을 베풀어? 이는 나를 능멸한 것이요. 곧 궁궐의 법도와 기강을 무너뜨린 역심이다. 당장 궁궐 밖의 거지들을 샅샅이 뒤져 그 집신을 건넨 놈을 찾아내라. 만일 찾지 못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거두겠다. 박상궁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비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박상궁은 단순히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궁녀들을 시켜 소화의 처소를 뒤지고 그 집신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의 거지들을 미행하며 언젠가 필요할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가기 시작했지요. 개똥은 궁녀를 도운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위험에 빠뜨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저작거리. 누더기를 벗지 못한 채 도망 다니는 강개똥과 그를 쫓는 박상궁의 수하들. 아이고, 참말로 죽을 팔자로구먼. 궁녀를 도운 것이 죄가 되어 쫓기게 생겼으니 박상궁, 그 악귀 같은 년은 어찌 이리 끈질긴가. 저기 있다! 저 거지놈을 잡아라! 감히 마마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물을 것이라! 추격 전. 개똥이 좁은 골목을 날쌔게 뛰어다니는 소리. 강개똥은 완력을 이용해 덩치 큰 나졸들을 밀쳐내며 도주합니다. 덤비지 마라. 이래 배도 쌀 두 가마니는 번쩍 드는 장사다. 나졸들이 퍽 소리와 함께 힘없이 넘어지는 소리. 개똥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친 고고한 행렬. 바로 병조판서 이 대감의 가마입니다. 멈추어라. 저 소란스러운 꼴은 무슨 연유인고? 대감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궁궐에서 죄를 지은 거지놈을 추격하는 중이옵니다. 잠시만 길을 비켜주시옵소서. 허허, 죄를 지었다. 보아하니 잡으려는 자는 셋인데 도망치는 자는 하나요. 옷은 누더기이나 그 기계와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무엇이 그리 큰 죄이기에 궁궐 나졸들이 이리 필사적으로 쫓는 것이냐. 대감 나으리, 소인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그저 억울하게 매 맞는 어린 궁녀를 가엾게 여겨 물 한 모금과 집신을 건넸을 뿐입니다. 이것이 궁궐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소인에게는 마땅한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매 맞는 궁녀에게 집신과 물을 주었다. 허나 그 정도의 용기와 기계가 어찌 누추한 거지의 몸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고. 내가 법도를 어겨가며 궁녀를 도운 까닭은 무엇이냐. 설사 그 궁녀가 진짜 역적의 자식이었다 하더라도 내 행동은 변치 않았겠느냐? 대감 나으리, 소인은 그 궁녀가 역적의 자식인지 성인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큰 법도를 어기는 것이라 생각했사옵니다. 비록 소인의 몸뚱이는 천하오나 하늘의 도리만큼은 저버릴 수 없사옵니다. 허허허, 가장 낮은 곳에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법도를 어기는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소신이로다. 각 상궁의 명이 내 병조판서의 명보다 더 중하다는 말이었다. 내 놈들은 당장 돌아가서 나리의 뜻을 전하도록 하라. 나졸들은 찍소리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 대감은 타고난 인재를 알아보는 통찰력을 지닌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개똥의 비범함을 알아보고자 개똥의 눈빛과 소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굶주림에 찌든 절망 대신 하늘을 찌를 듯한 굳은 기계가 서려 있었고 그 말 속에는 권력에 아첨하지 않는 고든 정의가 담겨 있었지요. 이 대감은 이 청년이야말로 난세에 쓰일 인재로다 하고 탄복했습니다. 이리 와 내 앞에 서보거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의 이름은 강개똥이옵니다. 이름처럼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옵니다. 천하다. 허허. 내가 만약 그 용기와 완력, 그리고 그 고든 소신을 조정을 위해 쓴다면 내 이름은 천하지 않을 것이다. 개똥아, 너는 지금 상궁의 분노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신세다. 나를 따라 군영으로 가. 내 힘을 나라를 위해 바쳐보지 않겠느냐? 군영이요? 소인이 감히. 내가 비록 거지였으나 힘이 장사이고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당장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이 나라를 위해 칼을 들어라. 그것이 내 목숨을 건지는 길이요. 내 기계를 펼치는 길이 될 것이다. 대감 나으리 소인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천한 소인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인, 당장 군영으로 달려가 나으리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강개똥은 이 대감의 도움으로 거지 신분을 벗고 군사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개똥의 강한 완력과 우직함 뿐만 아니라 그의 고든 정치적 소신과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을 보고 훗날 큰 인물이 될 제목임을 확신했답니다. 웅장한 북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소리. 전운이 감도는 변방의 군영, 개똥은 이 대감의 명을 받고 변방의 군영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고되고 거칠었지만 거지 시절 랭골에서 다져진 맷집과 타고난 완력은 훈련을 거듭할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변방의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완력은 군사들을 압도하며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빛을 발했답니다. 하지만 개똥은 단순한 완력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 중 지형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보였고 동료 군사들이 지칠 때 먼저 나서 격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밤이면 병서를 빌려 읽으며 전술을 익혔답니다. 군영 훈련장. 강개똥이 다른 군사들보다 압도적인 힘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저 강개똥이란 친구 보게. 아무리 봐도 20간 넘은 청년인데 어찌 저리 힘이 센가. 쌀가마니 두어 개를 혼자 메고도 지친 기색이 없으니 참으로 괴력일세. 듣자 하니 그는 한양에서 떠돌던 거지였다지 않나. 굶주림이 저리도 무서운 힘을 만들었나 싶네. 게다가 그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기백이 있으니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장수들의 눈에 들었답니다. 그뿐인가? 어제 행군 훈련에서는 지형을 보더니 이 길은 적의 매복에 취약하니 저 산등성이로 우회해야 한다고 조언하여 교관을 놀라게 했다지 않는가? 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지략까지 겸비했으니 참으로 비범하네. 군영 막사. 밤늦은 시각, 강개똥이 촛불을 켜고 병서를 읽고 있다. 이 대감이 조용히 들어온다. 개똥아, 아직도 잠들지 않았느냐? 내일 새벽부터 또 혹독한 훈련이 있을 터인데. 대감 나으리 소인이 감히 앉아서 송구하옵니다. 앉거라. 무엇을 그리 열심히 읽고 있었느냐? 손자병법이옵니다. 소인은 비록 완력은 있사오나 지략이 부족하여 진정한 장수가 될 수 없을까 두렵사옵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허허, 참으로 기특하구나. 힘만 센 자는 세상에 많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드물다. 개똥아,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느냐? 대감 나으리 소인이 감히 여쭙겠사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찌하여 천한 거지인 소인을 거두어 주셨나이까? 소인 같은 자는 천지의 부지기수인데 나으리께서는 어찌 소인을 특별히 보셨사옵니까?
개똥아, 내가 너를 거둔 것은 내 완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가 궁녀를 도우며 한 말을 기억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큰 법도를 어기는 것이라 하였지. 그 말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소인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수의 덕목이다. 힘센 장수는 적을 무찌를 수 있으나 덕 있는 장수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 백성의 마음을 얻은 자만이 진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느니라. 개똥아,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거라. 대감 나으리 소인, 이 은혜에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겠나이다. 멀리서 파수꾼의 북소리가 들린다. 이제 쉬도록 하여라. 앞으로 내게 주어질 시련은 험난할 것이다. 허나 두려워 말고 내 마음속의 정의를 잊지 말거라. 이 대감의 격려는 개똥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똥은 그날 밤 자신이 단순히 힘센 군사가 아닌 백성을 지키는 진정한 장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개똥이 군영에서 땀을 흘리는 사이 궁궐에서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똥이 구해준 궁녀 소화는 매질에서 회복된 후 그 단아한 품행과 지혜로운 언변으로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궁궐 내전. 임금이 소화를 총애하는 모습. 소화야, 내 품행이 어찌 이리 단정하고 말이 고든가. 내가 이전 박상궁의 매질을 당할 때도 그리 억울하다 하였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짐에게 자세히 말해보아라. 전하, 소인에게는 차마 이 자리에서 아르기 송구한 사정이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결단코 역심을 품은 바 없으며 다만 박상궁 마마님의 사사로운 오해로 인해 누명을 썼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전하께 티끌만 한음 없는 충신만을 바치고 있사옵니다. 그래, 짐은 내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소화야, 짐이 듣기로는 내가 그 혹독한 매질을 당하던 밤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전하, 그것은 소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이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짐은 듣고 싶구나. 그날 밤 소인은 담장 밑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요 목은 타들어가고 추위에 얼어붙어 아침 햇살을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사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사옵니다. 누추한 거지의 목소리였사오나 그 안에는 하늘처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집신과 물을 건네주시며 소인의 목숨을 살려주셨나이다. 천한 거지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궁녀를 구했다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그 거지의 이름을 아느냐? 소인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에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그분의 목소리와 그 따뜻한 마음만은 소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내게 작은 특별함을 내릴 것이다. 내게 숙직을 명하노니 밤에는 짐의 침소 가까이에서 편히 쉬도록 하라. 그리고 소화야, 그 은인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거든 반드시 짐에게 알리도록 하여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소화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한 거지의 자비로운 마음이 궁궐 안에서 꽃피우고 있음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소화가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자 박상궁의 질투와 시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소화와 강개똥을 한 번에 무너뜨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상궁의 처소. 어두운 밤, 촛불 아래 박상궁과 그녀의 측근들이 모여 있다. 내년들 잘 들어라. 소화 그 계집이 임금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니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 계집이 밖에서 구걸하던 천한 사내에게 집신과 물을 받은 일을 기억하느냐? 예, 마마님. 소화가 그 집신을 부적처럼 아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래. 그 거지놈이 지금 변방의 군사가 되었다는구나. 군인이 된 거지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궁녀라 이것이야말로 역적이 될 만한 충분한 재료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당장 소화의 처소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그 집신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아내라. 하오나 마마님 만일 이 일이 탄로 나면 저희도 입 다물어라. 내 계획대로만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저 명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소화, 그 계집은 자신이 은인이라 여기는 그 거지놈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될 것이다. 아,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박상공의 사악한 계략은 치밀하게 짜여졌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시켜 소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밤마다 그녀의 처소를 뒤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소화가 소중히 간직하던 낡은 집신의 위치를 알아낸 박상공은 그것을 역모의 증거로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답니다. 그래, 상소를 올리자. 궁녀 소화가 어릴 적부터 역심을 품은 천한 거지를 궁궐 담장 아래서 만나 사통을 하였고 그 거지에게 집신과 물을 건네 증표를 삼았으며 그 거지가 지금 군사가 되어 역모를 꾀하려 벼슬을 얻으려 합니다. 이리 하면 그년도 그놈도 모두 주살될 것이다. 후후. 갑자기 긴박한 북소리, 전쟁의 징발을 알리는 소리, 급보요! 마마님! 북방 오랑캐들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략해 왔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사옵니다. 박상공이 상소를 올리기도 전에 나라의 대형 위기가 닥쳤습니다. 임금은 황급히 병조판서 이 대감을 불러 방어책을 논했답니다. 격렬한 칼 부딪히는 소리와 함성, 비장하고 거친 전쟁터의 소리, 나라는 위기에 처했고 변방의 군사들은 철검이 부러질 듯이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오랑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계똥은 비로소 자신이 핏값으로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임을 알았답니다. 전쟁터. 강계똥이 흑투성이 갑옷을 입고 적진을 뚫고 있다. 비켜라!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이 칼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라 땅을 밟은 오랑캐 놈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강계똥이 괴력을 이용해 거대한 적장과 일기토를 벌이는 소리. 쾅! 하는 거대한 충돌음. 이놈은 정령 사람이 아니다! 강계똥은 거지 시절의 맷집과 훈련으로 다져진 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적장의 목을 베어들고 지친 군사들에게 사자후를 토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개똥의 진가는 완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진영을 살피고는 저 계곡으로 오회하여 적의 후방을 치면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장수들에게 진언하였고 그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답니다. 저것 보게. 저 자의 기계와 용맹이 마치 맹호와 같지 않은가. 완력뿐만 아니라 지략까지 겸비하였으니 과연 내가 사람을 헛되이 보지 않았어. 강계똥은 마땅히 만인지상의 장수가 되어야 한다. 개똥은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어 마침내 오랑캐 대군을 격퇴하고 적장들을 포로로 잡는 대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삽시간에 궁궐로 전해졌고 임금은 강계똥이라는 이름의 젊은 장수를 치하하기 위해 그를 당장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군영에서 장수들이 개똥을 축하하고 있다. 개똥. 아니, 이제는 강 장군이라 불러야겠구먼. 자네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번 전쟁은 패배했을 것일세. 그래. 자네가 적의 후방을 친 그 작전은 정말 신의 한 수였네. 어찌 그런 지략을 생각해냈는가? 소인은 다만 병서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이 모든 공은 함께 싸워주신 장수님들과 군사들의 덕이옵니다. 개똥아, 기쁜 소식이다. 임금께서 너를 당장 궁궐로 불러들이라 명하셨다. 매 공을 치하하시고 큰 상을 내리실 것이라 하셨다. 임금께서 소인을 대감 나으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성상 앞에. 허허, 이제 너는 천한 거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임금을 베어라. 다만 궁궐에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권력자들의 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대감 나으리. 개똥은 전쟁터의 용맹함과는 다른 궁궐의 암투에 대비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곧 얼마나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궁궐. 금이 환영하는 개똥에 대한 소식에 박상궁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니, 그 거지놈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금이 환영한다니. 어찌 이런 운수가 있단 말인가. 소화 그 계집도 총애를 받고 있는데
만일 둘이 임금 앞에서 만나게 된다면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마마님 이제라도 소화를 용서하고 화해하시는 것이 입 닥쳐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화해! 그 계집이 나를 용서할 것 같으냐? 차라리 독사의 목을 자르듯 한 번에 끝장을 내야 한다. 내일 새벽 강계동이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임금께 상소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즉시 소화의 처소를 뒤져 집신을 찾아내라. 궁녀 소화 역시 강계동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은인의 생환에 기뻤으나 박상궁의 계략이 두려워 임금께 차마 진실을 아를 수 없었답니다. 소화의 처소. 밤늦은 시각, 소화가 혼자 낡은 집신을 어루만지고 있다. 은인이시여 당신께서 살아 돌아오셨다니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소인은 당신의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옵니다. 이 집신만이 유일한 증표이온데 만일 박상궁 마마님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은인께 해가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소화가 황급히 집신을 숨긴다. 소화 나인 주무시나이까? 니시오? 박상궁 마마님의 명으로 왔사옵니다. 내일 임금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니 나인의 의복을 점검하라 하셨사옵니다. 한밤중에 의복을 점검하다니 이상하구려. 소화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집신을 더욱 깊숙한 곳에 숨기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박상궁의 다음 수를 경계했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강계동이 임금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박상궁이 임금께 다급하게 달려가 상소를 올리는 소리. 전하, 소인이 눈물을 머금고 중대한 역모를 고발하려 아뢰옵니다. 박상궁, 어인일로 일이 다급한고 북방의 경사로 온 나라가 기쁨에 잠겼거늘. 경사가 아니옵니다. 폐하, 금이 환영하는 장수 강계동은 천한 피를 지닌 자이옵니다. 나이 소화와 어릴 적부터 은밀히 마음을 나누며 골 밖에 연통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그 증표가 곧 역모의 씨앗이옵니다. 이는 나라를 뒤엎으려는 대역죄이옵니다. 무엇이라? 내 말이 진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일이로다. 허나 강계동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닌가? 내게 그 증거가 있단 말이냐? 있사옵니다. 그 거지놈이 소화에게 건넨 증표인 낡은 집신이 아직도 소화의 처소에 숨겨져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당장 그 둘을 대질하여 진위를 가리시옵소서. 임금은 영웅으로 돌아온 강계동을 의심하는 것이 괴로웠으나 박상궁의 강력한 주장과 증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강계동과 궁녀 소화를 편전으로 불러대질 신문을 명했습니다. 숙연하고 긴장감 넘치는 궁중음악.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정적만이 편전에 감돕니다. 강계동은 화려한 갑옷을 입었으나 신문받는 처지이고 소화는 임금 곁에 꿇어앉아 있으며 박상궁은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강계동, 내가 나라를 구한 공은 하늘과 같다. 허나 내가 벼슬을 얻기 전 궁녀 소화와 사통하여 역심을 품었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너는 이 사실을 어찌 생각하느냐? 전하, 소인은 역심을 품은 적이 추호도 없사옵니다. 소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오로지 이 대감 나으리의 은혜와 전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싸웠을 뿐이옵니다. 박상궁은 내가 소화에게 증표를 건넸다 하는데 사실이냐? 그것은... 보셨습니까, 폐하? 죄가 없으면 어찌 망설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궁궐의 질서를 어지럽힌 역적들입니다. 당장 그 둘을 하옥하시옵소서. 잠깐! 전하! 소인이 아뢰겠사옵니다. 소인은 그 궁녀 나인에게 집신과 물을 건넨 것이 사실이옵니다. 허허, 스스로 인정하는구나. 허나 그것은 사통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날 밤 궁궐 담장 아래에서 매 맞는 궁녀의 신음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 처절한 소리에 소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고 사람의 도리로서 외면할 수 없었사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소인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궁녀 나인의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그분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옵니다. 소인은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집신과 물을 건넸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옵니다. 전하, 그날 밤의 그 목소리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날이 설마 그날 밤에 그렇사옵니다. 소인이 바로 그날 밤 담장 아래 묶여 있던 궁녀이옵니다. 소인은 은인의 목소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그렇다면 너희 둘은 그날 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소인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 한 번 그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사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증표가 있지 않소이까 집신이. 소화야, 박상궁의 말이 사실이냐? 내 처소에 그 거지놈이 건넨 증표가 있단 말이냐? 만일 내가 거짓을 구하면 너 또한 영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궁녀 소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악에 바친 박상궁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매맞던 나약한 궁녀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전하, 소인은 그 증표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허나 그것은 더러운 역심의 증표가 아니었고 하늘 아래 가장 고결한 자비의 증표이옵니다. 무엇이야? 자비의 증표라니? 당장 그것을 가져와라. 소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낡은 물건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간절하고 떨리는 분위기. 소화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낡은 집신 한 켤레와 이미 말라버린 표주박을 꺼내 임금 앞에 바친다. 전하, 소인은 박상궁 마마님의 누명과 매질로 인해 죽음 직전에 있었사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요, 목이 타들어갔으며 추위에 얼어 죽을 지경이었사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밖에 이 강개똥 나으리가 자신에게는 내일 아침 발을 지켜줄 전부였을 이 낡은 집신을 건네시어 소인의 발을 감싸주었고, 사흘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식수였을 이 물 한 모금을 나누어 주어 소인의 목숨을 살리셨사옵니다. 소화, 나리, 이 집신은 사통의 증표가 아니었고, 이 물통은 영모의 증표가 아니었고, 지극히 천한 거지의 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한 궁녀의 목숨을 구한 순수한 정의의 증표이옵니다. 전하, 어찌하여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에게 그가 생명을 살린 은혜가 영모의 증거로 둔갑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소화, 억울하여 죽음을 청하옵니다. 소화가 땅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는 소리. 임금의 깊은 한숨 소리. 임금은 집신과 물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연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일어나 낡은 집신을 직접 손에 들어 만져본다. 거칠고 낡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 이 집신은 참으로 낡고 누추하구나. 허나 이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옥새보다도 무겁고 어떤 보검보다도 날카롭구나. 이 물통은 이미 말라버렸으나 그날 밤 이 안에 담겼던 물 한 모금은 한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짐의 마음까지 깨우쳤도다. 강개똥, 내게 묻겠다. 내가 그날 밤 이 집신을 건넬 때 혹시 대가를 바랐느냐? 훗날 보답을 받을 것을 기대했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사옵니다. 그날 밤 소인은 이 집신이 소인의 내일 아침 발을 지켜줄 전부였고, 이 물이 사흘을 버틸 마지막 식수였사옵니다. 하오나 그 순간 소인 앞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소인은 외면할 수 없었사옵니다. 내 전부를 내 생명과 다름없는 것을 남모르는 이에게 주었단 말이냐? 소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사옵니다. 만일 그날 밤 소인이 외면했다면 소인은 평생 그 신음 소리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을 것이옵니다. 전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의 마음이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용맹함도 귀하오나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덕목이옵니다. 그렇도다. 짐은 이제야 진실을 깨닫겠노라. 가장 천한 자의 자애로운 손길이 가장 높은 자의 잔혹한 악행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구나. 박상궁, 내가 권력을 휘둘러 한 궁녀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고
이제는 나라를 구한 충신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려 했으니 내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전하, 소인이 잠시 분별을 잃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치 않겠다. 당장 박상궁을 잡아들이고 사가로 보내 평생 종으로 살게 하여 내 죄를 참을토록 하라. 나졸들이 박상궁을 끌고 나가는 소리. 박상궁의 울부짖음이 멀어진다. 강계동. 너는 거지 시절에도 천심을 잃지 않았고 군사가 되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아 오랑캐를 물리쳤다. 내 충심과 용맹은 비단 무공뿐만이 아니오 하늘의 도리에 합당하다. 마침내 권선징악이 실현되고 강계동은 그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최고의 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짐은 너를 정의품 병마절 도사로 봉하고 호위대장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이 나라의 가장 굳건한 장수가 되어 짐을 도와 국태민안을 이루도록 하라. 그리고 궁녀 소화. 너는 억울함을 참고 진실을 밝혀 충신을 구하였으니 너를 정삼품 특별 상궁으로 승격하고 내게 상을 내리겠다. 너희 둘은 이 나라에 진정한 충신과 의로운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증표가 될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 이 몸 바쳐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 이후 너희는 이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다. 강계동은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소화는 궁중에서 짐을 보필하도록 하여라. 비록 너희가 함께할 수는 없으나 그날 밤에 그 순수한 자비의 마음만은 영원히 이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편전의 모든 신하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숙연해졌습니다. 천한 거지와 궁녀가 낡은 집신 한 켤레로 권력의 암투를 이겨낸 것입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음악이 흐른다. 이리하여 한양의 천한 거지였던 강계동은 병마절도사라는 높은 벼슬에 올라 나라를 지키는 명장이 되었고 매 맞던 궁녀 소화는 특별상궁이 되어 그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강계동의 관청. 그는 벽에 낡은 집신을 고이 모셔두고 있다. 장군님, 저 낡은 집신은 무엇이옵니까? 장군님께서는 항상 저 집신 앞에서 묵념하시는데. 이것은 나의 초심이다. 내가 누추한 거지였을 때 이 집신은 나의 전부였다. 그리고 이것을 내어준 순간 나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지. 어찌 그러하옵니까?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었는가로 판단되는 법이다. 너희도 명심하거라. 아무리 높은 벼슬에 올라도 가장 낮은 곳에 백성을 잊으면 그것은 진정한 장수가 아니니라. 강계동은 평생 이 대감과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며 그 낡은 집신을 평생 자신의 관청 한쪽에 고이 모셔두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군인의 도리를 다했다고 전해진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자비로운 장수로 기억되었지요. 궁궐, 소화의 처소. 그녀 역시 말라버린 표주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상궁마마. 그 낡은 물통은 무엇이옵니까? 이것은 나의 생명이자 희망이었단다. 가장 어두운 밤에 받은 한 모금의 물은 어떤 보물보다도 귀했지. 그 물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옵니까?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시지. 비록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으나 그날 밤의 그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내 가슴에 살아있단다. 소화 역시 그 표주박을 평생 간직하며 궁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데 앞장섰답니다. 그녀는 박상궁의 악행을 반면교사 삼아 권력을 자비로 사용하는 모범이 되었지요.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음악이 잔잔하게 깔립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친절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도 비록 보잘것없는 집신 한 켤레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 야담이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조선의 백성들 사이에서 자비의 집신이라는 전설로 남았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겼지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강계동처럼 자신의 전부를 나누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도리이니까요.